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 양도 후의 경업금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라 하면 영업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한 사람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재차 영업을 했을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금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용실, 노래방, 음식점, 커피점, 유흥주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 제도는 상법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광역시 시군의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립 요건 같은 경우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시설 매매가 아닌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 설비라든지 상호, 고객 단골, 레시피, 영업 노하우 등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면 시설, 바닥, 영업 권리금 중에서 단순히 시설 권리금만 인정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 양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시설, 바닥, 영업 모두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업 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업 권리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효력 범위는 양도일로부터 10년이고요. 동일행정구역이나 인접시군까지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인 상권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영업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업종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판례상 주요 쟁점으로 보면 전전양도라고 해서 영업이 한번 양도된 다음에 재차 양도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금지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받았다가 최종적으로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양도인에 대해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지역이나 기간,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으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양수인으로서는 필요한데, 실질적인 운영자를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A라 할 것인데 운영은 새롭게 양도를 한 이후에 운영을 하는 사람은 B라는 명의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런 경업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아서, 이 B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자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고객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보를 해두시면 입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장래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용실 영업 양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미량 지원 판결이고요. 주요 쟁점으로는 양도인이 타인 명의의 미용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이 양도를 했지만 B라는 사람 명의로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A가 같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B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해당 건에 있어서도 타인인 H 명의의 미용실에서 피고 양도한 사람이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운영이 아니라 직원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반이 입증되지 않아도 장래의 우려만으로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피고가 타인 명의의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부족해서 현재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 내에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향후 의무 위반이라는 우려가 인정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업금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는 타인 명의로 하고 있던 H는 피고의 배우자인데, 피고의 배우자도 미용사 면허를 별도로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한 피고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경업금지, H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기간 동안에 이 판결상에 나온 양도실자 기준으로는 2028년까지 피고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결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노래방 영업 양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기존의 상호 간판 시설물 등을 일체로 해서 피고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주방 직원인 FA 고용을 승계해서 종전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지속했다라고 하면서 지급 금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단순한 시설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영업 양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한 쟁점으로 됐던 부분은 인근 노래방에서 양도인이었던 피고 명의가 아니라 비명의로 인근 노래방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노래방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피고가 운영했는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존속 시기와 관련해서 원고가 양수를 받은 이후에 피고가 이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왔지만 이러한 청구가 영업을 폐업한 이후에 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경업금지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가 가능한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는데 판결 요지를 보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D인수 금액, D가 인수했던 금액 중에서 다수 금액을 출원을 했고 피고가 또 인수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방에서 D의 명의로 이루어진 노래방에서 이루어졌던 비용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본안 판결 이전에도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이 되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영업은 하지 못했지만 원고로서는 피해가 커서 인수를 받은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영업을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장래의 금지이행 청구 10년 동안에 인접 시군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다만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폐업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업금지 청구권도 소멸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흑돼지 구이 음식점입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양수도 대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업 양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설비 외에 레시피, 전화번호, 거래처 등 유기적 일체로서 영업재산이 이전되었는가에 대해서 관건이 되었고 쟁점이 되었고 경업금지 업종을 구체화해서 결정이 났는데 금지되는 동종업점의 범위를 일반 음식점 전체로 볼지 아니면 특정 메뉴에 한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는 영업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양수도 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양도 약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도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는 양도를 원고 측에서 안 받은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아서는 피고가 양도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호를 양수인인 원고가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 양도의 본질적 요소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업 양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요 레시피 부분이 있는데 레시피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양수도 한 바가 없다. 음식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레시피를 안 받은 것이 영업 양수도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원래 피고와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고 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 양수도를 받은 다음에 이 동업하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 동업자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 금액만 별도로 2,700만 원 정도를 따로 받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넘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레시피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서 영업 양수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영업의 핵심 요소, 레시피, 전화번호 등이 이전되었으므로 영업상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는 10년간 서귀포시에서 동종 영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또 현재 운영 중인 D 본점의 영업점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점이라고는 표시하지만 사실상 한 개의 영업소인데 다른 부분은 그냥 본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기존 영업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원고는 상호 변경과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 애초에 원고가 전화번호를 양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기존 영업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도 이런 경업 금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업 금지 업종을 일반 음식점 전체가 아니라 흑돼지 구이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메뉴 단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양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로는 커피점입니다. 전전 양도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커피 전문점이요. 영업금지 청구권을 승계했다라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업이 수차례 양도 A에서 B로 또 C로 또 원고로 양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양도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최초 양도인인 A에게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양도 과정에서도 최초 양도인의 의무가 유지되는가라는 점이 있어서 쟁점이 된 것. 판결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전전 양도가 되었다면 경업금지 청구권도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함께 승계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자료 1,000만 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해당 업종을 해당 가게를 영업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났을 뿐 아니라 해당 영업을 폐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양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양도를 허용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사실상 원고와 유사한 가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 처분 금지까지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도 최초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다만 해당 부분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전전 양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융주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영업 양도 후에 400m 떨어진 근거리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것이 영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또 특정 지역의 신설 점포 영업을 구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고가 영업 양도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설 점포 영업 금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 증명이 부족하여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현금 거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금 거래로 인해서 명확하게 영업 손해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카드라든지 매출 내역이 명백하게 세금 신고가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양도 후에 피고가 1년간 휴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존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그대로 이용해서 대영업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됐던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금지를 인정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할 것입니다. 다섯 건의 판결을 요약해서 본다면 장래이행 청구도 가능할 수 있고 영업 폐업 시에는 영업금지 청구권은 소멸이 되고 업종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메뉴 단위로 특정을 해서 금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전 양도 시에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 물리적 거리가 근접하다 하면 명백하게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판결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업을 양수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들이긴 하지만 양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새롭게 개업한 곳이 경업금지 판결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양수인, 양도인 모두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